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저희는 2부로 또 찾아왔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까지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알려드릴 시간,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우리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하죠.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 좀 쉬웠습니다. 아까 최승희님, 실손보험 2세대 가입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보험료만 이유 없이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려나 2세대가 더 좋다고 그래서 갈아타지도 못하고 있어요. 웃자면 좋을까요? 최승희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4611님의 완전 반대되는 사연이 있네요. 저는 1세대에서 4세대로 갈아탔는데요. 60대라 지금부터 아프기 시작하네요. 후회됩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선택이긴 하겠습니다만 1세대, 2세대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또 많이 오르고 비싸죠. 그런데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 부담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4세대 또 이제 향후에 나올 수 있다는 5세대로 갈수록 보장 범위는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은 커지고 해서 이게 본인의 나이대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38 쓰시는 분께서 정답 실비보험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성공예감 2대5 진행자님이라고 두 번의 오타를 내셨습니다. 자, 실비보험보다는 실손보험이고요. 2대5가 아니라 2대5입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막 5대0으로 질 때 그런 느낌이 나는데 2대5이고요. 참고로 그 실비보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확한 그 공식 용어는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해서 그 정부가 운영하는 그 실손24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8540님 청구하면 잘 나오긴 하는데요.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월 납입금이 3배나 올라 있네요. 라고. 1세대, 2세대는 한 번 오를 때 뭐 5년치 한꺼번에 또 오르기 때문에 부담감이 아마 더 커지실 수도 있죠. 또 여러분의 사연 계속해서 또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못 읽어드리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이구, 코스피의 낙폭이 거의 5% 가까이 커졌는데요. 와, 3,916까지 밀렸습니다. 3,914까지, 어이구, 방금 낙폭이 5%를 넘어섰네요. 5.02% 급락하는 3,914까지 밀렸고요. 아까는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5.06% 밀린 879.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오르지도 못했는데 떨어질 땐 똑같이 떨어지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5.9% 내린 98,000원대까지 주저앉았고요. 하이닉스는 7.68% 낙폭이 더 커져서 54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거의 낙폭이 10%에 육박하고 있고요. 한화오션도 8% 이상, SK스퀘어는 10.2%, 삼성 SDI도 7.6%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최근에 괜히 들어갔다는 생각하시나요? 코스닥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9%나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승장에서도 이렇게 급락하는 날이 나오고요. 하락장에서도 급등하는 날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상승장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해서 증시가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미국장에서도 그렇고 그 일본 증시도 현재 한 2.3%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 또 깊이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이죠. 해서 또 그 깊은 이유,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경제 지표가 갑자기 뭐 망가졌다라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를 않는 상황. 차분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한번 봐야죠. 원달러 환율이 1448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거의 1450원을 바라보는 시점. 원화가 또 급격하게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오랜만에 넘어섰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화는 상대적으로 기존에도 약세였는데 훨씬 더 약세로 가고 있는 거죠. 달러화는요 지난 5월 이후 또 최고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원화는 약세해서 원달러 환율은 1448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얼추 거의 연말로 가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이제 올해 딱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 되면은 서점가에는 내년도 트렌드를 점화하는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오늘은 자영업 트렌드 2026의 대표 저자인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 또 내년도 자영업 시장을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책이었죠? 제가 2016년부터 매년 창업 트렌드 책을 내고 있습니다. 16년부터였어요? 네네. 올해 그럼 딱 만 10년째. 네,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 3년 좀 쉬었고요. 해서 자영업 트렌드 2026 네.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0대 키워드를 꼽으셨네요. 네. 저희 이제 장사 고수분들, 프랜차이즈 대표나 다점포점주 뭐 이런 분들 이제 제가 수시로 만나면서 요즘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이제 1년 동안 들은 거를 이제 좀 요약해서 10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자영업은 정말 변수가 많아요. 예, 워낙 그 종사자분들도 많고 상권이나 입지에 따라서 또 변수가 많고 해서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지만 또 내 가게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각색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응용하시는데 참고하시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0가지 키워드를 좀 먼저 알려주실까요? 그러면? 일단은 10가지 키워드는 가성비 신기루, 점포재생, 피난처 상권, 대확행, 소스플레이, 베이글 리턴, 공실 항해자, 하향 업글, 원맨 테크, 그리고 자영업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요 하나하나 그러면 뜯어볼게요. 네. 가성비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가성비 신기루는 뭐예요? 네, 요즘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가성비는 이제 필수가 됐죠. 뭐 네. 가심비까지 이제 중요해졌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초저가를 앞세운 이제 가성비 아이템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 유행하는 것들 보면 샤브샤브 무한 리필, 뭐 초저가 한우, 요즘은 또 초저가 돼지갈비까지 나오고 또 앞으로는 뭐 주류 무제한,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가성비가 이제 당장은 이제 가격을 파괴할수록 눈길을 끌고 해서 이제 초기에는 문을 열면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줄을 서고 그런 걸 보면서 또 이제 가맹 문의가 몰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흐름이었는데 네. 문제는 최근 2, 3년간의 그런 아이템들이 오래 못 가더라. 지속 가능성이 너무 약하더라. 그래서 이 가성비를 앞세운 게 사실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지는 지속 불가능한 트렌드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지속 가능한 가성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의 발길을 좀 잡아보려고 했던 건데 네.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생맥주 무한 리필. 닭날개 구이 990원. 네네. 반짝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1,900원 생맥주 이런 것도 이제 한참 예. 유행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유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플레이어가 많지 않았을 때는 눈에 띄죠. 시장 초기에는. 예. 근데 가격 파괴 전략, 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은 정말 진입 장벽이 거의 없거든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 업계의 어떤 생태계 교란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가격만 이제 내려가고 수요는 분산되고 이제 그런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있더라고요. 시장도 무너지고 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네네. 그래서 가성비는 이제 신기루가 됐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은 점포 재생입니다. 네, 이 도시재생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낙후된 구도심을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뭐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사실 가게들도 이 점포도 이제 재생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갈수록 이제 이 빨리 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트렌드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요절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브랜드도 이제 수명 주기가 있거든요. 브랜드가 요절한다. 네네. 어휴, 심각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예전에는 뭐 적어도 2, 3년 이상 갔다면 네. 요즘은 1년도 안 돼서 이게 요절을 하는 거죠. 이게 한창 성장기여야 되는 시점에 벌써 쇠퇴기가 온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보통 창업을 할 때 점포 임대차 계약은 2년 주기로 하거든요. 네.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 트렌드가 바뀌고 이제 브랜드가 쇠퇴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업종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거나 일이 더 커지죠. 네, 리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지 않고서 창업을 하셨다가는 그런 이제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거를 알아도 자금이 이미 다 소진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내가 두세 번 업종 변경을 해서 점포 재생을 해야 될 수 있다.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시작을 하셔야 나중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네. 가게를 만들 때부터 100년 가게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네. 경기가 어렵고 또 유행도 빠르니까 네. 나도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갈아타야 될 수 있다라는 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베스트셀러 중에 경량 문명 시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에 이제 오랫동안 충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새로운 브랜드로 이제 갈아타는 그래서 이제 브랜드도 이제 짧게 이제 좀 트렌드가 빨라지는 이런 게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더더욱이 방망이를 짧게 잡고 네네. 타석에 들어서셔야 된다. 네. 근데 그래도 왜 100년 가는 식당이 있고 네. 대를 걸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노포로 되는 전략이면은 성공만 하면은 제일 좋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장수 가게가 나올 수 있는 좀 사회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본에서 100년 이상 된 가게 사장님들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그런 가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장수 가게가 되려면 장수할 수 있게 건물주가 내보내지 않아야 되고 직원들도 오래 근속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도 계속 찾아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그래서 대를 이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방명록이 있어요. 내가 뭐 아버지랑 어렸을 때 이렇게 왔었던 가게인데 뭐 10년 만에 다시 왔다 뭐 이렇게 써놓은 그쵸, 것들이 그쵸,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수 건물주도 없고 장수 직원도 구하기 힘들고 또 손님들도 좀 새로운 데를 이제 찾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장사 잘 되시는 분은 또 권리금 받고 나가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좀 노포로 가는 게 물론 제일 좋지만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대를 이어서 어릴 적에 할아버지랑 갔던 가게, 네. 아버지랑 같이 갔던 국밥집 네. 찾아보기 힘들죠. 아니 피난처가 나옵니까 다음 키워드로?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피난처 상권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좀 선선해졌는데 올 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갈수록 이제 여름이 더워지고 길어지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름이 한 20년 전보다 2주일 정도 길어졌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 장사를 하는 게 이제 정말 전략적으로 이제 시원한 상권에서 좀 시원한 매장을 제공해야지 손님들이 이제 찾아온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제 장사고수 15분한테 저희가 설문을 해봤더니 네. 폭염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줄어서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분들이 한 40% 됐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난 여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었잖아요. 그쵸. 주말에도. 그게 일종의 자연재해처럼 된 거예요. 네, 보통 비 올 때 매출이 확 떨어지는데 네. 이제 폭염도 비슷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 같은데 이게 동남아가 이제 몰링이 유행하잖아요. 쇼핑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규로 간다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방치된 노출 상권, 로드샵 상권보다는 또는 이제 전통시장이나 플리마켓 이런 것들이 좀 여름에 어려워지고 몰이나 아니면은 드라이브스루로 차로 접근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예약형으로 이제 목적형으로 찾아가는 이런 가게들이 앞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길거리 한참 걷다가 어디 하나 목적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아예 시원한 쇼핑몰 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돌아다니자.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권도 가게들이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밀집된 상권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좀 뚝뚝 떨어져 있는 좀 탐방형 상권들이 있는데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탐방형 상권도 이제 그게 하나의 재미고 그래서 그 상권도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폭염이 지속되면 이제 그런 상권은 좀 피하게 되겠죠. 이게 자영업 트렌드 2016 이제 2026년을 내다보는 책을 바탕으로 키워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25년 여름에 너무 더웠고 26년 여름은 덜 더울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됩니까? 내년 여름 다가오기 전에. 일단 뭐 로드샵에 이제서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매장 정말 시원합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게 앞에 이제 그렇게 뭐 풀 냉방 중이다 뭐 이렇게 써붙여온 가게들도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횡단보도 앞에 있는 네. 가게들은 이제 신호등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우리 가게 들어와서 좀 더위 식히고 가세요. 이렇게 붙여놓은 고수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들어온 김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고 가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마케팅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홀도 시원해야 되지만 주방도 정말 시원해져야 되는데요. 요즘 외식업계의 이제 문제가 구인난이거든요. 네네. 직원을 구해놓으면 나가고 또 가르치만 하면 이제 나가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장사를 하는 건지 요리 교실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까지 얘기하시는데 주방이 한여름에는 정말 한증막처럼 거의 40도까지 치솟는다고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이런 주방 직원 근속이나 복지를 위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방도 시원해야 된다. 네. 열심히 냉방 돌려도 주방은 또 뜨겁기도 하니까요. 더 네. 신경을 써야겠네요. 근데 더울 때도 또 밤에 네. 야장이라고 하죠. 밖에다 테이블 펼쳐놓고 장사하는 곳들은 또 잘 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야장은 이제 수년 전부터 좀 많이 뜨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사실 야장은 이제 하나의 컨텐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장이 있는 가게 없는 가게가 네. 야장은 사실 좀 낭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을지로가 이제 좀 야장으로 유명한데 거기에서 정말 잘 되는 치킨집들 보면 치킨이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감성으로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야장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그냥 방치된 로드샵. 그러니까 아무것도 뭔가 더위 폭염에 어떤 대응하거나 손님한테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로드샵들이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장을 펼치더라도 뭔가 그만큼의 감성을 제공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 앞에 테이블 이렇게 네. 간이로 설치해 놓은 데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야장인데 그거를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예쁘게 꾸며 놓으세요. 뭐 이제 데크로 해놓고 되게 깔끔하게 청소도 자주 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야장이라도 네. 그냥 그 뭐 플라스틱 의자랑 테이블 펼쳐온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즐기고 사진 찍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그 하나의 컨텐츠로 만드셔야죠. 네. 그리고 아까 그 피난처 상권 이야기할 때 1960님이 맞아요. 주방에서 일할 때 내가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7045님 1년 내내 콩국수만 하는 집도 있습니다. 번호표 뽑고 먹습니다라고. 겨울에도 사실은 그럼 이게 또 맛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별미. 그렇죠. 요즘은 이제 배달이 되니까 또 여름 메뉴 뭐 계절에 그게 좀 많이 줄었어요. 계절성이. 아, 그래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내년도 자영업 트렌드를 우리가 또 배워보고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대확행이에요. 네.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그렇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야기하는데 네. 대확행은 뭐예요? 그 반대로 이제 가게가 좀 매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대형 매장으로 좀 규모가 있으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행복해한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동안 이제 유행했던 게 소자본 창업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배달이나 포장 이렇게 또는 이제 뭐 테이블 한 서너 개 이렇게 간이로 놓고 하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그게 배달이 이제 잘 됐을 때 좀 유리한 것도 있었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또 하나는 사실 창업자분들이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망해도 절반은 재창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창업했다가 망하고 또 재창업하고 또 망하고 재창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창업 자금이 점점 소진이 됐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타겟으로 한
프랜차이즈, 소자본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좀 작은 가게들, 비슷한 가게들이 이제 많아진 포화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대체제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뭐 편의점의 도시락이나 뭐 밀키트나 이런 것들도 상향 평준화돼 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뭐 6-7천 원짜리 이제 식사를 대용으로 이제 뭐 4-5천 원에 할 수 있는 맞아요. 편의점 도시락 뭐 진짜 한 5,000원 안팎이면 괜찮게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찾아가려면 정말 어떤 차별화된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이제는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공간에 투자해라. 이거를 이제 스페이스 코스트라는 키워드로 이제 저희 고수가 쓴 글도 있는데 근데 요거는 그래도 좀 자본력 있는 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되고 있다 싶은데요. 요즘 무한 리필이 이제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가게들은 대부분 적어도 40-50평 이상, 뭐 많게는 100평 이상 이렇게 대형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를 앞세운 뭐 다이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성비가 중요해질수록 이 회전율이 중요해지는데 그러면은 최대한 박리 다매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보유한 가게들이 유리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 대형 매장 중심으로 좀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사실 돈만 있으면 큰 네. 매장 운영하고 싶죠, 차별점으로.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한정된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소자본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2026년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형 매장이 유리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제 고위험 고수익이니까요. 네. 네, 그냥 그 리스크도 있는 거고 작은 가게로 하실 때는 가성비보다는 좀 전문성으로 프리미엄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1,500원 생맥주가 유행한다, 뭐 990원 소금빵 유행한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자본 창업하신 분들이 따라가려고 했다가는 박리는 되지만 다매가 안 되거든요. 공간이 좁으니까. 네. 네, 줄 서서 이렇게 먹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이제 가성비가 트렌드다 해가지고 소자본 창업하시는 분들이 따라가면 오히려 위험하고 아하. 전문성으로 승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키워드가 소스 플레이. 네, 소스 플레이. 이거 뭐 음악 이름은 아니고 소스 가지고 뭘 어떻게 플레이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고깃집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고깃집이 한동안 이제 예. 유행했던 게 두 가지인데요. 이 생고기로 하는 데가 많아졌고 그래서 어떤 고기 품종을 이제 파느냐 네. 이런 품종 경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기를 구워주는 그릴링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은 다 어려워졌다 해서 이제 고깃집의 어떤 창업의 룰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일단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 그릴링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워낙 어려워졌고요. 그러니까 한 그릴링으로 이제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확 꺾인 게 그 대표가 하는 말이 보통 테이블 한 4-5개를 이제 한 직원이 맡아서 이제 고기를 구워주는데 그러면 테이블이 뭐 한 15개 되면 3명의 직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만 거의 1,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동안 고깃집들이 많이 생겼고 해서 이제는 그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그릴링 서비스는 이제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대부분 근데 고기를 구워주는 집은 소고기집이잖아요. 요즘은 돼지고기도 많이 구워줍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삼겹살도. 소고기집도 고기 구워주는 직원 채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네. 단가가 더 낮은 돼지고기집은 그쵸. 훨씬 더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가성비를 높이려고 이제 했던 건데 이제 신기루처럼 이제 사라진 사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고기 경쟁인데 네네네. 이 생고기 경쟁이 되면은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가게 입장에서 차별화할 게 원육 경쟁밖에 없어요. 좋은 고기. 네. 근데 좋은 고기를 그래서 이제 막 뭐 듀록, 이베리코 뭐 이런 품종들이 한동안 이제 막 어떤 품종으로 이제 하느냐가 유행이고. 경쟁이었는데 네. 좋은 품종을 가져오려면 당연히 원가가 높아지겠죠. 네네.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 이제 통했는데 너도 나도 이제는 뭐 좋은 품종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상향 평준화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양념으로 가자. 양념은 우리 가게만의 시그니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제 소스. 네. 네. 그래서 또 양념육의 강점이 외국인들이 또 좋아한다. 외국인들은
이제 양념육을 좀 많이 즐긴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생고기를 이렇게 막 즐기는 문화는 잘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점심 장사를 하기도 좋다. 그러니까 요즘 저녁 회식이 많이 줄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깃집도 점심 장사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에 특선 메뉴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고깃집이 이제 맛집이 되고 있어요. 점심 시간에 고기 구워 먹고 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구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워서 내주는. 근데 부담 없이. 네. 사실 뭐 제육볶음 이런 것도 다 양념육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소스 플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른바 만능 양념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라는 거. 왜 가끔 이제 TV 프로그램 보면은 네. 어디 냉장고에서 며칠 동안 이제 묵힌 거라고 하는데 비법은 절대 알려줄 수 없고. 그렇죠. 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궁금해해요. 네. 그게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 뭔가를 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육 경쟁은 사실 가게가 사장님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공급업자. 고기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네네. 이 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업자의 몸값만 높아지고 그래서 그 토스트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막 잘 나가는 토스트들 보면 결국은 이제 소스로 차별화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빵을 고급화해 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는 햄, 치즈, 계란 뭐 비슷하고. 네. 그리고 한동안 이제 원육 경쟁으로 생고기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양념육을 잘하는 고깃집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지금이 블루 오션이다. 이제 하향 평준화돼 있는 양념육 시장에서 조금만 이제 양념을 잘 만들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기사 이제 인건비 많이 안 들이고 네. 차별화를 하려면 또 원가도 많이 부담 안 되는 양념으로 차별화하는 맛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그게 어렵죠. 네. 안계영님이 제 조카도 고깃집을 하는데요. 고기 주워주는 점원이 다 외국인이래요.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또 현실이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를 또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네. 다음 키워드는 베이글인데 그냥 네. 베이글이 아니라 베이글 리턴이에요. 베이글이 돌아와요? 네, 베이글의 귀한 이란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카페에 관한 얘기인데 네. 이 저가 커피, 저가 카페가 요즘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포화됐잖아요. 네,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를 창업하는 분들이 이제 커피만으로는 승부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프랜차이즈의 규모의 경제를 그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 커피도 또 뭐 단가가 낮은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객단가를 높이고 좀 추가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요즘 업계에서 주목하는 게 베이커리 카페거든요. 네네. 네, 이제 디저트류를 좀 추가하는 건데 디저트류를 그동안 많이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어요. 뭐 샌드위치도 해보고 베이글도 사실 10년 전에 나왔던 거고 또 뭐 프레즐, 뭐 와플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 이 중에서 이제 조금 그나마 반응이 좋은 게 베이글이다. 왜냐면 왜 베이글일까요? 이 베이글이 1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 질기죠, 딱딱하고. 그죠. 네, 약간 저도 처음에 이거 왜 먹나 싶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빵을 잘 안 좋아해서. 네. 저도 그때 좀 실망했던 게 뉴욕형 베이글이었다고 하더라 그때는. 네. 그러니까 좀 질기고 딱딱하고 그래서 한국인 입맛에는 잘 안 맞는. 고기도 아니고 질기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네, 처음에 맞아요. 턱 아프고 막 그랬는데. 내가 이게 뭐 빵을 먹는 건지 무슨 뭐 그쵸. 플라스틱을 이거 왜 먹는 먹지? 건지. 근데 그걸 이제 한국형으로 요즘 바꿔서 성공한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아 이게 한국에선 이런 베이글이 통하는구나라고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리에이션 이제 다양한 메뉴들로 이제 변주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객단가를 높이면서 조리하기 쉽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제 베이글이라는 아이템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빵도 경쟁이 치열하고 대체제가 많아요. 뭐 크림빵, 뭐 부드러운 거, 와플, 그렇죠. 케이크류도 많고. 네. 근데 왜 꼭 베이글이어야 할까? 물론 이제 그래서 베이글도 만약에 너무 많아지면은 또 여기서 이제 차별화가 필요할 거예요. 네. 이게 디저트는 특히 좀 트렌드 주기가 짧거든요. 빨리빨리 바뀌거든요. 한 이제 정말 줄 서서 먹는 그 카페의 이제 CEO 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디저트 시장의 수명은 8년이 최대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디저트 시장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도 8년이면 꺾인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 새로운 거를 원하는
왜냐하면 또 이제 디저트가 약간 여성 고객들이 타겟이다 보니까 또 특히 유행에 또 트렌드에 민감하고. 네, 그리고 또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무슨 뭐 베이글 가게들 네. 또 몸값도 엄청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그죠. 기업 가치가. 네. 최근에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천억에 매각이 되면서 이제 엄청난 성공 신화로 주목을 받았는데 또 최근에 이제 산재 사고로 맞아요. 예. 또 이게 회사의 대응 가지고도 또 이제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좀 트렌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이게 소비자다 보니까 더 민감한데. 네.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잘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유행이 달라지고 변하고 혹은 꺾이는 게 이른바 트리거라고 하는데 네. 어떤 걸로 이제 촉발이 되는지는 알 수 없죠. 진짜 작은 일로 또 바뀌게 맞습니다. 되니까. 네네. 그래서 참 이게 트렌드가 어려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항해자예요. 항해자. 근데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아니네요. 공실 항해자라고 붙여봤는데요. 공시를 항해하고 다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권에 공실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많이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근데 보이는 것만이 공실이 아니고 이제 잠재된 예비 공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한테 이제 막 컨설팅 문의 오는 것 중에 건물주 분들이 이제 오는 게 지금 세입자가 임차인이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나갈 건데 그 다음에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그럼 내가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이럴 정도로 네, 지금 임대차 계약이 이제 2년이 이제 보통인데 1, 2년 안에 이제 계약이 종료됐을 때 또 이게 과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공시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또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는 분들의 이제 성공할 거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공실 항해자라고 붙여봤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대공실 시대가 펼쳐질 거다. 대항해 시대가 아니라 대공실 시대. 네. 근데 이러면서 지금 이제 자영업 시장이 창업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기존에는 이제 건물주가 우위였다면 지금은 좋은 브랜드를 가진 분들한테 건물주들이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1층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한 달에 한 30건씩 문의를 받을 정도로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정말 우위에 서 있으니까 뭐 조건을 이제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월세를 절반을 깎아서 들어가신 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렌트프리라고 하는 월세를 이제 안 받는 기간을 뭐 거의 1년 가까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업 비용을 이제 확 낮추어서 시작을 하는 한마디로 이제 저점 창업도 이제 가능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또 그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는 공실이 또 별로 없기도 한데 공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는 원래 그 상권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다, 네. 불리하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권이 점점 이제 유효 상권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로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로 치면 노른자. 계란 흰자부터 이제 점점 상권이 쇠퇴를 하고 이제 그렇겠죠. 노른자로 몰린다는 거고 또 요즘은 잘 되는 가게만 잘 되는 게 또 트렌드거든요. 이제 리뷰를 보고서 찾아가다 보니까 쏠리는 거죠. 네, 해서 메인 상권에서도 이제 공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양극화가 되고 하면. 우리가 일부에서도 그 사회적 증거, 그러니까 왜 줄 서는 맛집 그런 뭐 차별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또 이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에게 사회적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리뷰, 별점, 그렇죠. 줄 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장사 고수들은 이럴 때 어떻게 출점을 하냐면 상권은 좋은데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 눈에 보이잖아요. 네. 가서 이제 폐업 권리금을 제시를 합니다. 사장님 지금 적자시죠? 이제 뭐 말은 이제 완곡하게 하겠지만 요즘 뭐 쉽지 않으시죠? 하면서 제가 권리금 얼마 드릴 테니까 이거 지금 저한테 넘기세요라고 찔러보는 거죠. 무슨 의도예요? 이 가게가 예. 이제 매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먼저 인수를 해서 좋은 입지를 선점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매물이 나와도 이게 정말 좋은 매물은 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나오면은 금방 이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은 입지인데 네. 조금 장사 안 장사.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 그쵸. 자리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게 과거에는 어떤 분이 이제 그 같은 자리를 10년 전부터 계속 찔러봤대요. 근데 반응이 이제 점점 바뀌더라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아. 내가 이 가게를 내가 왜 줘? 지금 꼿꼿하던 분이 예, 죽어도 나는 안 나갈 거야. 막 이랬던 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또 장사 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네, 고민되는 먼저 지점. 가서 선점을 하는 거죠. 8번째 키워드로 갑니다. 네. 하향 업글. 이 업글이 업그레이드의 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는 위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보통은 상향 업글인데 네. 하향 업글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브랜드의 프리미엄화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 브랜드가 이제 조금 프리미엄 라인을 이제 만들거나 할 때는 가격을 좀 올리거나 뭔가 좀 더 프리미엄스럽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저가 아이템이야. 예를 들어 뭐 햄버거를 치면 패스트푸드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저렴하게 즐긴다라는 아이템으로 인식이 돼 있다. 근데 이거를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고급 햄버거를 만드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기존에 프리미엄 이미지가 이미 있는 예를 들면 스테이크 같은 거. 네. 네, 스테이크는 보통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이상 이제 파인다이닝 가야지 이제 즐길 수 있는 네. 아이템이다라는 거를 가격을 오히려 좀 낮춰가지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이게 좀 품질이 나빠졌다, 저렴해졌다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접근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도 가져가면서 더 시장을 넓게 예. 가져가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방장 그 맛김 요리라고 하는 오마카세도 그렇고 네,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더 시장을 넓힌다. 근데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원맨 테크예요? 네. 이거는 이제 원맨 쇼라고 하죠. 사장님 네. 혼자세요? 혼자서 이제 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힘들어요 사장님은. N인분 여러 명의 몫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이건 이제 구인난 또는 이제 고임금, 이제 인건비 이런 이슈랑 연결이 되는 건데 요즘 정말 구인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아까 이제 막 요리 교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일자리 찾는 분들은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반대고.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매치인 거죠. 네. 좀, 그래서 사장님이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사장님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점점 그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도 네. 예전에 이제 대행사를 많이 쓰고 뭐 했다면 요즘은 이제 챗 GPT 같은 AI를 통해서 진짜 뭐 메뉴 명도 만들어주고 레시피도 그렇죠. 만들어주고 네, 또 메뉴판도 혼자서 잘 만들 수 있고 막 디자인도 네. 할 수 있고. 또 리뷰나 댓글도 이제 자동으로 달아주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리뷰랑 댓글을 자동으로 달아줘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고객에 대한 리뷰에다가 대댓글을. 네. 그리고 이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업종도 뭐 예전에는 카페, 편의점, 세탁소 정도였다면 요즘 뭐 피트니스나 뭐 태닝숍 같은 것도 이제 무인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이제는 가게가 비용을 절감하고 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트레이너 한 분은 상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피트니스 어떤 종류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요즘에 보면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서빙 로봇 도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키오스크 네. 이제 거의 없는 데가 없고 그렇죠. 일단은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낫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에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운영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니까 사람 한 명을 뽑으면은 적어도 300만 원씩은 이제 나가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이제 가게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가게의 월 운영비가 얼마 정도인지 사람 한 명 뽑았을 때 그거를 그러면 아셔야죠, 진짜. 이 기계를 도입하면은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자영업 뉴 제너레이션이요. 이건 뭐 세대 교체입니까? 이전 연령에 따른 세대 교체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어떤 새로운 집단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새로운 집단이요. 네, 그 부제를 성장형 점주가 만드는 새로운 자영업 생태계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맘앤팝 스토어라고 해서 은퇴한 중장년층이 이제 생계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네. 뭐 꼭 중장년의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은 자영업을 이제 생계형이 아닌 어떤 투자형으로 성장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젊은 세대들도.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에서 예전에는 자영업하면은 이제 독고다이 같은 이제 혼자 하는 이런 이미지였다면 요즘은 어떤 생태계가 갖춰지고 네트워크가 갖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뭐 실리콘밸리의 뭐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가 이제 무슨 마피아다라고 페이팔 하잖아요. 마피아. 네, 어때 뭐 이제 창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렇죠. 근데 자영업도 보면 대전의 빵집 같은 경우에 성심당 출신들이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생계형으로 하기보단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성장형으로 하는 새로운 자영업 세대 집단이 등장할 거다, 또 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자영업 트렌드 2026 이 책을 바탕으로 이제 내년도 자영업 트렌드 10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요약을 좀 하자면요. 네, 한마디로 이 불안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여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업종별로 이런 키워드들 참고하셔서 상권과 입지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변수들은 응용을 하셔서 이제 적절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림님이 자영업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용재님 조목조목 말씀을 잘하셔서 오늘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하여튼 여러분을 저희는 계속해서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장 초반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4% 넘게 폭락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기술주 급락의 영향으로 장 초반 4천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김건희 씨 법률 대리인단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네받은 통일교 선물 중 샤넬 가방 2점을 김 씨가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아까 3,900을 좀 이탈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5% 빠진 3,912까지 밀렸는데 최근 증시에 좀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신가 봐요. 네. 질문도 비슷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김재은 님이요. 주식 장중시장과 장외시장은 각각 언제 거래하는 게 좋은 건가요? 하셨습니다. 일단은 용어부터 좀 바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중과 아마 시간외 거래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장외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장 밖에 있는 그러니까 뭐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걸 테고 시간외 거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정규 시장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였는데 네. 그리고 시간외 종가는 뭐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시간외 단일가는 4시부터 6시까지였죠. 그런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면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 12시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죠. 물론 한 600여 개 종목으로 좀 아직까지는 제한이 돼 있고 나중에 뭐 한 800개까지는 늘린다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넓어졌죠. 네. 다만 본장이 끝나고 나면은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활발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가격의 대표성
네. 가격 발견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겠고요. 다만 정규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뉴스나 공시를 보고 어떤 매매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다만 언제 거래하는 게 좋다? 이거는 딱히 나누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박헌님이요. GPU는 엔비디아에서만 생산을 하나요? 우리나라도 만들 수 없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제 입지를 굳히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도 만들기는 만듭니다. AMD도 있고요. 인텔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단순한 게이밍 그래픽 카드를 넘어서서 AI 네. 연산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 학습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쿠다라고 하는 그 개발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쿠다라는 생태계를 통해서 엔비디아 GPU를 쓰고 또 네. 엔비디아는 그 NV링크라고 해서 그 서버까지 모든 걸 다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게 이제 핵심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그 GPU 칩 하나가 아니라 그 생태계 안에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AMD도 그 아성을 깨기가 힘든 거고요. 다만 이제는 GPU를 넘어서서 NPU라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GPU라는 게 AI의 학습 측면에서 최고의 네. 성능을 발휘한다면 이제는 추론의 영역으로 가죠. 추론은 뭐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한다, 실행한다라는 건데 특정 영역에서는 GPU보다 더 나은 네. 어떤 영역에서 요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NPU를 개발하는 회사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뭐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이런 스타트업들도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죠.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5663님이요. 엄청난 수요의 새벽 배송을 대체 방안이 있는 걸까요? 하셨는데요. 조사해보니까 시장 규모가 상당합니다. 현재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2018년 시장 초기 단계에는 약 4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약 2조 5천억 원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2년에 약 9조 원, 2023년과 2024년에는 약 12조 원 내외로 추정되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물류 인프라 문제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만 새벽 배송이 가능했는데요. 네. 만약에 추후에 미제공 지역에도 이게 확대가 된다면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7692님이 요즘 코인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손절해야 되는지 유유. 남편 몰래 비상금으로 하는데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증시도 아까 3,900선 깨졌었고 지금은 낙폭 조금 좁아지긴 했습니다만 가격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 보시고 그런 가치 투자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또 오래 하실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